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3일 한가위 추석입니다. 오늘 역시 날씨가 좋습니다. 서울은. 이날 폭풍이 불었던 것은 1950년대 4호 태풍이 한가위 때 바로 추석날 덮쳤던 기억이 있고, 그 이외에는 거의가 이 맑은 가을 하늘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 이 날을 참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가위. 오늘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면서, 또 가족들이 모일 테니까 아마도 추석 민심이 오늘 결정될 겁니다. 추석 민심. 이 추석 민심에 영향을 줄 만한 기사가 KBS에 났습니다. KBS가 문재인 정권이나 조국 장관에게 불리한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변화입니다. 변화. 조국 게이트에 관해서는 일종의 좌우 합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치고 나가고, 왼쪽에 있는 KBS, 그리고 가운데 있는 SBS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BS에서는 기자들이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장 불신임 여부 투표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도 기자들이 왜 조국 비판 칼럼을 지웠느냐 해가지고 편집국장 퇴진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가 언론계 내부에도 큰 변화를 주고 있는데, 그게 좋은 방향입니다. 언론의 역할을 해야 된다. 어제 이 KBS는 조국 씨에 대해서 매우 불리한 보도를 했습니다. 조국 씨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집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준 자산관리인, 자신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자산관리인에게 윤석열 검찰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KBS가 했습니다. 이 정경심 교수는 자산관리인인 김모 씨 측이 경찰에 정 교수가 내준 카드로 하드디스크를 구입해 교체해 주었다는 진술을 했다면서 이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김 씨는 정 교수가 자택에 있는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달라는 부탁을 해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기자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어가지고 지금 아주 치열하게 취재 경쟁을 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KBS는 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하드디스크 교체가 끝난 후에 정경심 씨가 김 씨에게 일이 다 끝나면은 떼어낸 하드디스크를 다시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불리한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죠. KBS는 이어서 김 씨 측이 하드디스크 교체 작업이 끝날 무렵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였던 조국 씨가 퇴근해 와가지고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도 또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국 씨가 하드디스크를 교체한다, 일종의 증거인멸을 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말리지 않고 도왔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 밖에 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준 김 씨는 검찰에 나와가지고 정경심 씨가 윤석열 검찰이 우리를 배신했다 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김 씨는 최근 4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장관 자택 컴퓨터에서 떼어낸 하드디스크는 그럼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스포츠센터 보관함에 숨겼다가 검찰에 이미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증거인멸 소지가 있습니다. 증거인멸. 그럼 과연
윤석열 총장이 조국 씨를 배신했느냐 하는 기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하순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지시한 내용을 윤석열 씨가 지키고 있느냐 않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임명권자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7월 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을 준 뒤 환담하면서 말한 내용입니다.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하여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희망을 받았다. 앞으로도 그런 자세를 계속 끝까지 지켜달라. 제가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안에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달라.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하여 국민들이 체감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권력 부패도 막을 수 있다. 지금까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정부 출범 이후 아직까지는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과거처럼 지탄받는 큰 권력형 비리라고 할 만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다. 정말 참 고마운 일이다. 국민들은 검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검찰의 행태를 청산하고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들을 오히려 주인으로 받드는 검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지시를 지금 거역하고 있습니까? 따르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따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첫째, 사안 권력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든 정부든 가리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장관 일가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히 권력형 비리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바로 그 권력형 비리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어야만 그게 바로 개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권과 맞서는 수사를 한다는 게 바로 정치적 중립을 윤석열 총장이 구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지금 윤석열 총장의 이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안 권력을 수사하라는 지시를 정확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정치개혁, 검찰개혁입니다. 검찰개혁 간단합니다. 정권, 특히 대통령, 법무장관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과 사실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하면 그게 검찰개혁입니다. 수사권 오가고 공수처 만드는 거 국민들 관심 없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으면 공정한 수사의 핵심은 정치 독립입니다. 정권으로부터의 독립. 지금 윤석열 총장은 임명되기 전에는 정권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아주 정권과 독립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전화를 걸어서 윤석열 총장에게 내 지시를 충직하게 이행하는 데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는 이야기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국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검찰은 열심히 수사하고 조국은 법무부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것도 7월 말에 지시했던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다만 조국이가 수많은 도덕적 문제를 그리고 형사 피의자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데도 아직 법률 위반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그것은 억지였죠.
어쨌든 아무리 봐도 이 조국 부인 말처럼 윤석열 씨가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국을 배신했다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조국을 배신했느냐? 그러면 검찰총장 임명될 때 조국에게 무슨 맹세를 했느냐? 약속을 했느냐? 그건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KBS가 이런 보도를 했다는 것이 더 큰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